국민TV 시사 토크 맘마이스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영진이고요. 저는 최욱이고요. 안녕하세요, 김용녀예요. 아, 김용녀. 네. 아니 오늘따라 위에 옷이 너무 아내가 비쳐가지고 아주 죽겠네. 비 좀 맞고 와요. 왜? 아내가 다 비쳐요. 시스루. 왜? 네. 충동이 생기나? 예, 이렇게 막 주먹이 나가는 충동이. 네. 오늘 뭐 특별한 컨셉은 없으신 거죠? 특별한 컨셉. 요거 판사. 오늘 또 두 판사를 모시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네. 예. 농장 지경의 싱싱한 꽃, 꽃마트가 있거든요. 꽃마트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꽃을 우리 김엄마도 좀 선물을 좀 하세요. 그럼요. 저의 옛 경쟁자 이노근 전 의원에게 낙선 축하 화환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 꽃을 보낼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근데 꽃의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곳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면은 일단은 배송이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아이고. 지금 앞에 보이는 꽃이 바로 그 꽃마트에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별 주문을 했고 예예. 1811에 2333. 1811에 2333번인데 사랑하는 연인께 혹은 뭐 감사를 표해야 되는 분들께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빠르게 보낼 수 있는 꽃마트 많이들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영진 씨는 꽃을 보낸 여인이 총 몇 분입니까? 저는 한 명이요. 아내한테 그 흰 국화꽃을 계속 갖다 주세요. 재웅 씨. 본인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네. 국화의 꽃만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맘마이스 첫 번째 게스트 분을 모셔야 되는데 네, 우리 그 맘마이스 역대 네. 가장 최고위직 그렇죠. 대한민국 의전서열 7위에 빛나는 분. 아이고 세상에. 현직입니다, 현직. 예. 예, 그동안에 우리가 모셨던 높은 분들 다 전직 그렇지. 뭐 어쩌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분이 예. 현직입니다. 예. 이분이 오늘 우리 프로그램의 실체를 모르고 온 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고 나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또 무엇보다도 이제 가을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가을추 가을 여자. 네. 소개해 주시죠. 여당 당대표가 와. 의전서열 7위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큰 박수 부탁드려요. 추미애 대표님께서 무려 당대표 되신 지가 어제죠. 네, 어제 날짜로 예. 1년이 됐다고 와. 합니다. 네,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대단하십니다. 네, 대단하세요. 네,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저희가 꽃다발 준비했거든요. 꽃다발 준비했습니다. 네. 아이고. 아유, 당 대표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이게 또 PPL입니다. 네. 예, 그러네. 네, 광고 효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대표님을 이용했다는 점. 예. 네. 아니 뭐 당대표 취임 1주년 이런 말이 써 있어야 되는데. 네,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꽃마트라고 써 있습니다. 아, 정말. 야, 대단하네요. 아주 큰 선거가 있었고요. 네. 그 사이에 또 촛불혁명도 있었고요. 이 1년 동안에 추미애 대표님이 야당 대표에서 여당 대표가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유, 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네. 큰 박수로. 네. 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죠. 네, 대통령님이 네. 그 국정 100일을 맞이한 것처럼 저도 당 대표 된 지 1년이고 네. 또한 대통령님과 마찬가지로 여당 대표 된 지 100일입니다. 아이고. 네. 아유, 다시금 축하드립니다. 네. 사실 저 1년 돌이켜 보면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작년 10월에 네. 최순실 국정농단이 이제 밝혀지게 되면서 네. 그때 이제 국정조사도 그 뒤에 있었고요. 네. 무엇보다도 12월에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가결시키는 과정.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되고
대선, 그 또 경선 공정 관리, 그리고 대선 승리 이 전 과정에 있어서 아주 커다란 족적을 남기셨어요. 네. 근데 사실 대표가 되실 때에는 이런 일들이 내 그렇죠. 임기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 못 하셨던 거 아닙니까? 전혀 생각 못하고 아마 지금쯤이면 이제 대선 후보들이 당 대표인 저에게 잘 보이려고 줄을 섰겠죠. 예. 그 지난 1년간의 이 발자취를 한 장의 사진으로 네.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걸 제가 봤는데 예. 그 소회를 좀 한번 밝혀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떠오르는 단어가 주로 촛불, 그다음에 감동, 눈물, 또 119도 떠오르고 왜냐하면 거의 숙면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워낙 자고 나면 다른 국면으로 전개되고 어떤 때는 이 숨이 막혀서 119를 부르고 싶다 이런 때도 있었어요. 그런 정도로. 예. 그리고 막 며칠을 연속해서 잠을 못 자는 거죠. 네. 네. 제가 스스로 이 병은 아무도 고칠 수가 없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니까 네. 잠도 오는 거예요. 네. 근데 투표 그 투표하고 개표하는 그날도 광화문에서 계속 전화가 와서 네. 대표님 나오세요. 우리 맥주 한잔 하시자고요. 네. 그날도 역시나 잠을 못 자게 만드시고 깨시민들께서 예. 그래서 촛불과 함께 했던 여러 달이었고 예. 우리는 정말 새로운 시대로 성큼 우리 스스로 힘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촛불 혁명은 세계사에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는 네. 하나의 명예혁명, 시민혁명의 역사이고요. 이건 그 어느 나라도 아마 따라할 수 없는 예. 그런 것일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완성이 됐느냐 예. 아니고 예. 아직도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 지난 1년 동안 좋은 일도 많이 있었겠습니다만 네. 제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수차례 뭐만 하면 대표 사퇴하라. 네. 이런 목소리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사퇴하라가 아니고 밖에서. 다른 당에서 네네네. 다른 당에서 사과하라, 사퇴하라. 네. 네, 이렇게 사자로 연속 나가더라고요. 네. 근데 한 일주일 전에 드디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예. 대표를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왜요? 네. 일주일 전에요? 근데 아무도 안 믿으시네. 왜 이제 와서 왜 그러죠? 잘하시는데. 이제 와서 그죠? 네. 네, 모르겠어요. 아니 뭐 정말입니까? 농담입니까? 뭐 그분이 진심으로 그랬겠어요. 누군가가 있었습니까? 네. 혹시 당 혁신안과 관련해서 뭐 그런 얘기들 아닙니까? 네, 오해를 하시고 지방선거 앞두고. 지방선거 앞두고. 네. 지방선거 한참 멀었거든요. 네. 그거 한 10개월 남았잖아요. 네. 그 사이에 뭐 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네. 모를 텐데. 아까 제가 질문을 하다가 만 건데 네. 지난 1년 가운데 나 추미애한테 가장 고통스러웠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오해, 편가르기, 네. 뭐 똥볼을 찬다든가 이런 막말. 네. 많았어요 그런 네, 얘기들이. 그런 네. 실언을 했다 이런 식으로. 예. 네. 근데 저는 다 전략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남자분들이 착각하는 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그런지 여성은 전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니고 여성 당 대표는 전략이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요 대표님 그 네. 얼마 전에 한명숙 전 총리께서 이제 네. 그 2년 감옥 생활하시고 나오셨는데 네. 이제 나오셨을 때 억울한 옥살이였다라는 이제 내용으로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야당이 뭐 대대적으로 공세에 나서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예. 주저앉히겠다 뭐 이러고 예. 있는데 예. 그 말씀도 판사 출신이신데 뭔가 네. 전략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까? 아니면 뭐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때로는 전략일 때도 있다 인 것이지 예. 항상 전략적으로 말한다는 아닌 거죠. 그것은 예. 의리로 얘기한 거예요. 예. 더불어민주당의 그 전 당 대표 물론 네. 당 이름이 다를 때죠. 예. 당 대표를 지내시고 한 나라에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이시고 예. 또 그분이 사실은 아주 맑게 사셨어요. 예.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의 고운 양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인격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면회를 갔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과 나눈 대화를 통해서 정말 이분 참 억울하다 이고 네. 후임 당 대표가 그분의 진정성을 믿는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예. 의리이죠. 예. 네. 우리 당의 원로 고문이신데 예. 정말 2년간 꼽다시 억울하지만 그분으로 치면은 그 2년의 옥살이는 보통 사람의 20년과 비슷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 살아온 어떤 그 명예감, 또 정치적 인격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예. 그 사건으로 인해서 먹칠이 됐죠. 예. 근데 사실 이분은 이분은 뭐 기독교 신자로서 성경의 그 책을 얹고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셨거든요. 예. 저는 그분을 믿어요. 그러면 제가 이분을 믿는 한 사람으로서 공당의 대표로서 의리를 가지고 이분 정말 억울합니다. 기소도 잘못됐어요. 재판도 잘못됐어요. 언젠가 그런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그런 말씀 할 수가 없잖아요. 그 2년 꼬박 그 수영 생활 다 하시고 나오셨는데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죠. 예. 네. 예. 그 성경에 뭐 손을 얹고 이 말씀하셨는데 네. 죄송합니다만 네. MB도 기독교 신자. 근데 이제 삶이 달라요. 네. 그분은 돈을 추구해온 삶을 사신 분이고. 네. 뭐 그런 삶을 산 게 아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경에 손을 얹으면 돈이 많이 벌리더라 이런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고 우리 한 총리님은 정말 맑고 곱게 살아오신 걸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계세요. 그 김명수 후보자 네. 판사시고요. 네. 또 아무래도 그렇다면은 법률가로서 또 판사로서 후배인데 네.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김명수 후보자? 저는 참 대통령이 인사를 절묘하게 참 잘하신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옥석을 가려내시구나. 대단한 분이에요. 네. 누가 대단하죠? 이니님. 네? 이니님. 지금 네. 김명수 대법관 후보자가 네. 대단한 우리 거라고 최욱 씨는 그런 거 질문을 관심도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 무조건 이니님. 하셨네요. 네, 이니님밖에 몰라요. 네. 나는 이니 바보. 저런다고 출세하나? 실력을 갖춰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 김명수 대법관 후보자는 저런 삶을 산 적이 없어요. 그냥 아마 재판만 해온, 네, 그러니까 아부의 삶을 살질 않고 네, 성실한 재판만 해온 분이다 예. 이렇게 이해를 저는 하고 이렇게도 있어요. 청와대에서 안 불러줍니까? 절대 안 불러주죠. 너무 우리 맘마이선 앞으로 숫자 들어가는 거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이 골목을 들어오실 수가 없겠네. 저 골목 입구에 추어탕집이 있는데. 왜 이렇게 웃기셨어요? 네. 엄청 웃기시네. 네. 그러니까 우리 김명수 지명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는 뭐 이렇게 법관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또 재판관 출신이시니까 네. 훨씬 더 우리보단 잘 아시고 내밀한 부분까지 잘 더 아실 것 같은데 이분의 정말 큰 장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는지 한두 가지 정도만 찝어주신다면. 우선 법원 행정처 출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조계가 사실은 엘리트 관리 양성소 같이 돼 있어요. 네네. 특정 학군이면 어딘지 아시죠? 대한민국에서 아파트값 제일 비싼데 아파트가 그 편리하고 많은 시설을 잘 갖추어서 비싼 게 아니라 단지 주변 학교가 좋다는 이유로 아파트 값이 비싼 동네가 있죠. 아파트는 낡았지만 그죠? 네. 그러니까 그 특정 학군에서 특정 학교를 들어가고 일찍이 사법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한 사람들이 성적 순으로 서열이 매겨지면서 그 서열 관리, 성적 관리 한번 잘 시험 잘 본 그 인생이 법관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치 사관생도처럼 법원 행정처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 행정처 주변으로 또는 법원 행정처 안으로
이 고급 법관으로서의 고위 법관으로서 이렇게 출세 가도를 수직 라인으로 달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출세를 하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 엘리트 관료주의가 몸에 꽉 배이는 거예요. 세상을 넓게 보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그 육군 사관 학교의 고급 장교를 사관생도를 길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법관이 양성이 됐을 때 우리 사회의 다양성 이런 것을 이렇게 다 흡수할 수가 없는 거겠죠. 최초로 법원 행정처 출신이 아닌 사람이 대법원장이 된다 하는 것은 바로 지금의 그런 그 엘리트 사관생도식으로 길러내는 이 법조 인맥을 이렇게 관행을 타파할 수 있는 네. 제대로 개혁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뭐라고 하나 사람을 발탁하셨다 네. 이렇게 봐주는 그럼 우리 저 거여서 추 대표님도 그 이니께서 탁월한 건 맞아요. 아, 그거 봐요. 바로 지적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 추를 싫어하지 마세요. 아니 대표님도 판사하셨잖아요. 네. 그때는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아니 저는 특정 학군 특정 학교 출신이 아니니까 거기가 아니니까. 시야가 굉장히 융통성이 있어가지고 경상도 출신의 법관으로서 DJ를 높이 평가하고 네 반해서 그 당에 입당을 한 거잖아요. 아. 저는 몸으로 증명했잖아요. 네. 자, 김명수 후보자가 네. 이렇게 그 네. 자격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네. 어떻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에서 네. 어떻게 공정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쓸 것이다라고 보십니까? 개개의 사건에 있어서 뭐 그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1심 일단, 판결이 어. 좀 잘못됐다고 대표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뉴스 속보에 밝으시군요. 오늘 아침에 그렇게 읽었습니다. 저는 축가라서. 또 이런 것도 좋아하시네. 하여튼 제가 잘못됐다고 하면 저를 믿는 거죠. 네. 저는 뭐 네. 무조건 뭐 네. 말씀을 다 믿습니다. 저는. 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는 네. 크게 흥미가 없고요. 며칠 전에 그 이니님 만나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만났었죠. 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네. 네. 저보고 요거 왜 붙이고 있느냐고 관심을 표명하셨어요. 드디어 드디어. 111일 만에. 아니 그렇게 그 저 문재인 외치다가 목소리가 문주란 됐다부터 제가 별 아부를 다 떨어도 네. 무흐하게 무릇하게. 이러셨는데 네네. 무뚝뚝하게 네. 급 친절함을 보이시면서 이 어. 목에는 왜 붙이고 다니시냐고 네.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거 떼도 되는데 네. 그런 질문 하실까봐 아직도 붙이고 있어. 이거 샤워하면 떨어지는 건데 네. 굳이 제가 붙이고 나타난 이유는 네. 바로 그런 질문에 제가 증명을 하려고. 네. 제가 이렇게 방송 준비도 잘 하고 나타나잖아요. 깨알 준비심으로. 대표님 근데 예능감이 상당하세요, 우리 저 대표님께서. 대표님 왜 이렇게 가벼우셨어요? 원래 그런데. 아 그래요? TV에서 보던 모습은 네. 네. 좀 굉장히 좀 그러니까 추다르크란 뭐 별명도 물론 뭐 영향을 주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이게 좀 강한 모습에 우리가 좀 그러니까요. 익숙한데. 네. 아직 저를 다 모르시구나. 저 무서워요. 뭐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네. 굉장히 재밌으시네요. 거기서 그 나눴던 이야기 좀 흥미로웠던 거. 아니 그래서 네. 이거 굉장히 피곤해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왜 피곤하냐 아직도 선거 다 끝났는데 대강 그런 취지인 것 같아서 예, 예. 네. 당신은 안 피곤하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저 갱년기가 와서 이렇게 붙입니다. 그랬더니 남자도 갱년기 옵니까?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 걱정을 제 걱정이 아니고 이 순간에 느꼈을 저의 배신감은 여러분은 괜찮으신가 봐요. 막 웃는 거 보니까. 문재인은 이기적이다. 그걸 알아서 해석하시고. 아니 이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예능감이 폭발하셨는데 네. 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얼마 전에 한 예능 프로에 나와가지고 네. 우리 추 대표님하고는 네. 사법연수원 동기신 거죠? 네. 네. 동기시구나. 뿐만 동기라- 아니라 같은 반이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말 한마디 못 건넸다. 네. 왜냐? 네. 네. 너무 아름다운데 괜히 말 걸면은
추근덕대는 줄 알고. 진짜? 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들으셨죠? 아니 제가 너무 들었다고 노골적으로 그러면 훈수 없는 아줌마가 될까봐 그냥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그럼 사법연수원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으셨습니까? 아 그럼요. 대시도 많이 받으셨어요? 아 그럼요. 그 정말 홍준표 대표는 한마디도 말을 못 건넸습니까? 아마 기억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이 불자 모임인 반야회라고 있어서 예. 그래서 그런데도 가고 뭐 여러 명이 예. 한 20여 명이 예. 네, 그러니까 불경 공부하러 예. 그런 기억도 한 번 있고 그래요. 예. 네. 아니면 말을 걸었다든지 뭐 이런. 그 관심을 그분은 표했다든지. 이미 그때 결혼하셨을 때 같은데. 네. 그래요? 그럼 뭐야 말을 못 걸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결혼하고 말을 걸라고 했어요? 예. 아니 근데 편하게 말을 걸어도 되는 때였었다는 거죠. 네. 그래요? 요즘은 뭐 따로 소통하거나 그런 관계는 아니시죠? 조만간 소통할 거예요. 조만간요? 네. 네. 전에 그 추 대표님 제가 여당 대표인데 네. 집권 여당 대표. 너무 좋으신가 봐. 네, 즐기고 있습니다. 불러서 소통을 해야죠. 불러서 네. 불러서 소통을. 불러서. 네. 그렇지. 제 네. 1야당이니까 제2당이니까 아무래도. 어. 근데 지난번에 당선되고 나서 네. 대표 당선되고 나서 우리 추 대표님 그 대표실로 왔을 때 그때 팔짱을 끼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홍준표 대표 얼굴이 아주 상당히 얼어붙은 표정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우리 대표님께 여쭤볼 질문은 아닙니다만 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네. 국민의당하고 네. 바른정당하고 네. 그 합칩니까? 그걸 제가 이 순간에 그 잠쟁이가 돼서 알아맞히기? 그래도 그 의전서열 7이면 이 정도는 알고 있겠죠. 정보력이 있는지. 네. 네. 대비는 하고 계시는지.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네. 그럼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국민의당이 우리 민주당하고 합칠 가능성하고 바른정당하고 합칠 가능성 어디가 더 높습니까? 국민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합칠 가능성은 0%. 0%. 국민의당하고요? 초기 비용, 세금 혜택, 감가상각, 보험료 할증? 차 타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제 자동차 선택만 하십시오. 초기 비용에 고민 없이 편리하게 신차 노트가 도와드립니다. 전국 메이저 렌트 리스 업체 15군데와의 업무 제휴로 원하는 차종과 조건에 따라 최적화된 맞춤 견적서를 제시합니다. 이제는 복잡한 비용 걱정, 차량 관리 걱정 전부 신차 노트가 책임집니다. 승용차, SUV, 수입차, 법인 차량 원하는 차를 선택하고 월 렌탈료만 납부하세요. 검색창에 신차 노트를 검색하세요. 아직도 삭막하게 문자로만 인사를 보내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직접 전해드립니다. 이제 꽃마트에서 주문하세요. 전국 어디서나 총알 배송 오케이. 시들시들한 재생꽃은 이제 그만! 꽃마트는 농장 지경의 싱싱한 꽃만을 사용합니다. 주문하고 걱정은 그만. 확실한 배달 사진으로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이제 꽃마트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하세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 꽃마트를 검색하세요. 식초 중에서도 왕이라고 하는 천연 발효 식초. 우리 김엄마 전용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독점입니다. 네, 숨초 숨초밖에 없습니다. 예. 이 세상에. 먹고 계시죠? 예? 먹고 계시죠 지금? 그럼요. 이거 원샷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 혈액 순환 네. 숨초만한 게 없어요. 바로 그냥 혈액이 쫙쫙 돕니다. 입맛 따라 파인애플도 있고 이게 블루베리도 있고 복분자도 있고 맞습니다. 네. 입맛 따라 골라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맛도 좋고 몸에도 좋고. 네. 혈액 순환 이거만한 게 없습니다. 네.
죄송한데 이제 숨초의 가장 큰 특징이 다이어트거든요. 아 다이어트. 김엄마는 조용히 좀 해요. 그냥 입 닫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하여튼 저렇게 살찌신 분들도 숨초 드시면 저처럼 네. 날씬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전국 200여 곳의 카페에서 인기 메뉴로 팔린다고 하니까 카페 점주님들도 연락 주셔도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서울 합정동의 국민 카페 오네요. 여기서 바로 숨초를 팝니다. 네. 아, 여기서 여기도 있군요. 아예 숨초를 사실 수도 있고 한 잔만 먹어보겠다. 또 이렇게 시음도 하실 수 있고요. 물론 돈을 내야 가능한 일입니다. 네. 맛도 건강도 모두 사로잡는 숨초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국민의당이 우리 좀 민주당하고 합칠 가능성하고 바른정당하고 합칠 가능성 어디가 더 높습니까? 국민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합칠 가능성은 0%, 아, 0%. 국민의당하고요? 국민의당하고 박수를 쳐. 더불어민주당하고 합칠 가능성은 0%. 제로. 네. 그래요? 네. 근데 국민의당 안에서도 이제 사실은 안철수 네. 대표계가 있고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신데 네. 그 안철수계는 뭐 아예 생각이 없을 테고 네. 그렇지 않은 분들 뭐 호남에 주로 이제 기반을 두신 정치인들이 네. 선거 전에 네. 뭐 합당은 못하더라도 연대 연합 이런 것들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안 됩니까? 아니요. 그런 무슨 공통 공약 가지고 예. 네. 국회에서 함께 하겠다 이런 건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예. 또 그런 명분과 모양새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이고 예. 지금은 이제 정치적으로 또 합치는 거냐 네. 이제 그 말씀이니까 예. 그건 이미 어제 제가 네. 그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신 다당제 구조는 존중을 하겠다. 아. 인위적인 정계 개편은 제 임기 중에는 없습니다. 네. 했기 때문에 음. 네. 그러니까 정계 개편은 이제 사실 여당이 네, 네, 집권당이 이제 주도하는 건데 네. 그게 아니라 국민의당 내부에서 네. 그 민주당하고 손잡겠다 이렇게 제안이 온다 하더라도 그는 수용 못한다. 개별 의원을 입당시키는 이런 절대 하지 않겠다. 아. 네, 어디까지나 우리는 그 지방선거나 다음 총선거는 사실 당이 이제 미래정당으로 바꾸겠다, 혁신하겠다거든요. 미래정당은 쌍방향 소통되는 플랫폼 정당, 또 토론 기능이 있는 정당, 네. 그 스마트 정당을 지향하는 거예요. 네. 그런 속에서 저는 대거 그 당이 그 인재풀이 넓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당의 울타리 안에서 인재들이 길러진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굳이 정치인을 기성 정치인을 꾸어오거나 예. 굳이 뭐 정계 개편식으로 어. 의원을 빼오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 아니면 10분 정도가 네. 그냥 넘어오겠다 네. 이렇게 입당하겠다. 이거는 이제 막지 않으실 거죠? 개별은 아니고 10명 정도 한 이렇게 10명 정도가 묶어서 세트로 손잡고 들어온다. 네, 뭐 그런데요. 아니 뭐 저 들리는 얘기가 있어요. 네. 아, 그건 좀 흔들리시나 보군요. 열 마이크가 명 그거는 좀 고민해 볼 가치가 있다 정도로 정리할까요? 아니요. 그런 것은 사실은 지금의 정치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탄핵 때부터 정치권은 대통령 하야 하면은 4월 퇴진하고 뭐 6월 대선 하겠다 이렇게 하면 정치권은 그런 대통령이 제안하는 타협을 받을 것처럼 하는데 그럴수록 이건 적폐청산의 기회와 멀어진다. 정치권의 담합이 늘 이 국민이 원하는 길과 다르게 가더라. 네. 결론은 영 다르게 가더라. 그런 경험 아래 이 국민들이 말끔히 청산해 주기를 바랐던 거예요. 근데 그건 국민이 옳은 판단을 하신 거죠. 예. 지금 국면에서도 똑같이 국회 안에서의 정권 교체는 안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 하나 바꿨다 뿐이지 지방 권력의 교체도 안 이루어졌던 것이고 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내년에 이제 그런 지방 권력의 교체도 국민들이 원하시겠죠. 새로운 국회는 개헌 이후의 국회단 말이에요. 예. 그
개헌은 사실은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정계 재편이나 이런 것 다 뛰어넘은 후에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이 선택하는 개헌인 것이고 개헌의 내용도 국민이 선택한 헌법에 따라서 그 담당자 대의기관도 새롭게 구성돼야 된다라고 국민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판을 어지럽히는 걸 국민들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촛불에서부터 시작된 거대한 행진이다. 그것을 어느 특정 정파가 판을 깨려고 하거나 이걸 흐트러뜨리려고 하면 국민이 참지 않는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촛불을 든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또박또박 가는 것이 정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주 뭐 단호하시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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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제가 단호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단호하신 거예요. 국민들이 단호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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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 대표님은 뭐 억울한 거를 못 견뎌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네. 그걸 좀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네. 좀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 얘기를 하려다가 끊겼는데 네. 네. 일단 그 탄핵 때 네. 네. 우리 저 대표님 욕 많이 먹었거든요 그때. 네. 네. 욕하셨죠? 예? 욕하셨죠? 아유 저는 안 했어요. 네. 이 형이 하는 거 엄청 말렸어요. 형. 그래 좀 더 지켜보고 하자. 맨날 나야. 엄청 욕했어요. 네. 알았어. 그거 네. 오해였죠? 네. 네. 그거 한번 풀어볼까요? 제가 그 11월 그 14일 날 영수회담을 제의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왜 대통령하고 이렇게 야합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당시 그랬었어요. 네, 예. 오해들을 많이 하셨어요. 왜 막판에 그냥 똥볼을 찾느냐 이런 얘기도 네. 있었고요. 똥볼 나왔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국민의당에서 음. 그 똥볼은 곧 적시타일 때. 적시타일 때. 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군요. 네, 네. 네. 주로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은 광장에 있는 국민들의 마음은 대통령 퇴진이에요. 하야하라, 퇴진하라인데 국회 안에서는 여전히 거국 총리 하나 받고 근데 다들 총리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몇몇 분이. 네. 그것은 더불어민주당 안에도 있고 또 밖에도 있고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아시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분들이 저보고 이제 똥볼 찾다 그러고 자기 기회가 사라질까봐. 네. 저는 왜 그런 주장을 했냐 하면 국민들의 그 의사와 이 대의 정치를 하는 국회 안의 의사가 확연하게 다를 때는 국민이 다치게 돼 있어요. 불상사를 막으려고 이것은 제1야당의 대표로서 대통령을 만나서 빨리 그 하야하라라고 하는 게 맞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제의를 했던 건데 이제 당론이 그때는 아직 대통령 퇴진 당론이 아니었어요. 예. 네. 뭐 거국 총리를 받기 위해서 전원 회의를 엽시다. 그러니까 의원 전체가 모여서 그 거국 총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 굴러갈 때였는데 그걸 그냥 일거에 대통령 퇴진 당론으로 이렇게 모아버렸죠. 예, 예.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대통령 물러나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이상 별도로 만나서 물러나세요라고 할 이유가 없어졌다 이렇게 예. 하고 이제 그것은 끝낸 거죠. 예. 선 총리를 하고 싶은 분들이 주로 네, 예, 그런 그랬던 것 얘기를, 같아요. 예. 지금 보면 그죠? 예. 네. 그쪽에서 이제 제가 찾는 볼은 예. 똥볼인 그렇게 거죠. 되는군요. 네. 네. 정확한 적시타. 가 네.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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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 사전에 네. 사전에 뭐라고 하죠? 그거를 그 재를 뿌리는 네. 그 신의 한 수로서 저기 또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 쿠데타 계엄령. 네, 네. 예. 그게 사실 제가 사실 너무너무 조마했던 건 뭐냐면은 네. 조마했던 건 뭐냐면은 10월 이후로 촛불 혁명이 쭉 이어질 때 아니 박근혜 씨가 가만히 있겠는가? 네. 보고 배운 게 있는데 틀림없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점이 네. 염려가 됐었는데 대표님이 제기하셨죠. 현실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한다는 거는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대표님이 먼저 그 계엄령 우려를 탁 터뜨리셨어요. 네. 그 어떻게 뭐 정보가 있어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습니까? 있죠. 있는데 이제 예. 이제 그 정보를 이렇게 까버리면 안 되니까 예. 이제 저는 사실은 그 제일 야당의 대표로서는
그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 그러면 예. 그 과감 없이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감지되는 몇 군데의 소스를 가지고 그렇게 미리 사전에 쳐준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네. 지금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우리가 87년 그 당시 민주화 네. 개헌 때에 국회 과반 의석의 과반 찬성으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법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계엄령 선포해봐야 이거는 뭐 국회가 민주당을 비롯한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 또 무소속 다 합치면은 170석이 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무위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국회가 그렇게 땅땅땅 군은 돌아가라, 계엄은 해제됐다 이래도 안 돌아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군이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서 말하자면 국회를 위협하고 헌법을 짓밟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면은 그게 바로 친위 쿠데타기 때문에 그걸 우려했었어요. 근데 대표님이 그때 먼저 이렇게 선수를 치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 정보가 있는 거죠. 정보가 네. 있는. 그 후에도 그거 밝혀졌고. 네. 그럼 실제로 그런 거를 뭐 실행까지는 아니지만 준비하려고 했었던 움직임들이 포착이 됐었군요. 있었던 거죠. 네. 이걸 미리 큰일 날 이렇게 뻔했었어요. 예. 공표를 하시면서 그런 움직임들을 차단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네, 있었던 네, 거고요. 네.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수구 언론들은 막 또 추 대표님을 비난했었어요. 뭐 정보도 불확실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고. 네. 근데 그때 정보가 있었다는 말씀. 그런 성격은 이제 이런 거죠. 사실은 우리가 요즘도 그 택시 운전사를 보면서 광주 지역이 철저하게 보도 통제도 됐고 또 예. 계엄령 아래에 있으면서 접근이 불가능했잖아요. 이게 그때 미스 유니버시아든가 뭐 이런 미인 대회 열고 국민들은 다른 데 시선을 돌리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국민 탓이라기보다는 그 상황을 만들면 예. 다수의 국민들은 먹고 살기 바쁘고 또 그날이 새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뭐가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서 다수의 국민들은 잘 모를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시절이 바뀌어서 지금은 그런 보도 통제가 먹히지 않고 이른바 이제 SNS 정보의 시대이고 그 정보를 이미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예. 그 5.18 광주 5.18을 계엄군이 저지를 때와 완전히 다른 시대이다를 그걸 제가 미리 선수를 쳐서 일깨워 주는 거죠. 그렇게 하지만 이런 건 다 예. 외부로 다 그 정보는 유출이 돼서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다. 예. 고립시켜 일단의 사람들을 광화문 테두리 안에서 고립시켜 놓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다를 미리 이제 딱 쳐버리는 거죠. 네. 사전에 그 네. 모종의 움직임은 분명히 네. 있었던 거고 네. 이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네. 먼저 네. 선수를 치신. 네. 아무튼 그런 긴박한 상황 네. 속에서 엄청난 정치력을 보이셨는데도 네. 불구하고 네. 욕을 먹었을 때 굉장히 그 고통스러웠을 것 같다는 마음이 좀 전해지네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네가 뭔데? 이제 화해합시다. 이제 마음 푸세요. 아니 이제 이 순간에 이제 저를 얼마나 욕을 했는지 네. 또 그 뭐 이 마이크 잡고만 했겠어요. 맥주 마시면서도 하고 뭐 했겠지. 네, 죄송합니다. 네, 진짜. 네. 네. 정말 참여하는 눈빛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대표님 댓글은 제가 다 지우겠습니다. 네, 정말 아니 죄송합니다. 안 지워도 돼요. 아니, 우리 지울게요. 저 대변인이 저 모아서 저 고발할 거예요. 왜? 지운다고 했어. 지울게요. 네. 비타민 엔젤스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유산균을 만들 수 있을까? 세계 1등 원료회사를 찾아 그중 제일 좋은 원료로 유산균을 만들자.
여러 논문과 인체 시험으로 장 건강에 유익함이 입증된 프로바이오틱스 비지. 인터넷 검색창에 프로바이오틱스 비지를 쳐보세요.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완전 무알콜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 야. 있습니다. 올리덴탈 체크 가글 요거죠? 네. 네. 충치 예방과 입냄새 제거, 구강 네. 청결, 치은염 예방, 치주 질환 예방. 네. 우리 그 뭐 치아와 관련된 모든 병은 이거 하나로 사로잡습니다. 최욱 씨. 네. 최욱 씨부터 좀 하세요. 숨 쉴 수가 없습니다, 최욱 씨. 몸에 좋지 않은 에탄올, 계면 활성제, 타르, 색소, 합성 항균제 뭐 이런 것들을 전혀 넣지 않았습니다. 네, 네. 살충제도 안 넣었습니다. 전혀 넣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숨초만큼 건강에 좋은 아이고 세상에. 올리덴탈 체크 가글. 이거 바로 국민마켓. 네. 국민 TV 홈쇼핑 국민마켓에 들어가시면은 아주 저렴한 가격에 네. 만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가 네. 흔들리는 분도 굉장히 좋은 모양인가 봐요. 예, 어떤 분이 이거 가글 한번 하고 차력을 했어요. 아, 입을 물고 그 트럭을 막 움직이는. 네. 예. 그래요. 뻥입니다. 아니 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말씀 중에 네. 그 김종인 전 대표 그분은 왜 탈당을 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비난했던 안철수 후보한테 네. 한 거. 일단 잠깐 모셔보시죠. 안녕하세요. 나 김종인이라고. 똑같은데요. 비니가 그. 그거 내가 그 저기 이번에 그 탈당했다고 봐요. 진짜 잘해. 답을 좀 해주시죠. 아무래도 뭐 그분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문재인 대표로는 안 된다. 안 된다고. 네. 그랬군요. 또 그 당시가 그 후보 확정이 되고 문 후보의 지지가 컨벤션 효과로 확 올라가야 되는데 네. 안 올라가고 이제 반대로 아. 안철수 후보의 지지세가 상승 추세여서 네. 그럴 때가 그렇게 있었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때 네. 저 이현주 의원이 똥볼을. 네. 왜 이렇게 똥볼 차는 분들이 이건 최근 일입니다. 네. 이제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공천권 네. 관련해 가지고 네. 제가 또 욕 많이 했거든요. 한두 번 욕한 게 아니군요. 3번 했어요, 3번. 네. 참 간도 크다. 그래놓고 법조인이셨어. 이거 뭐 제가 좀 오해했을까요? 오해했으면 또 네. 지워드리고요. 공천권은 사실은 그 이른바 김상곤 혁신안에 의해서 이제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당의 시군 구청장 또 지방의원은 그 지역의 그 시도당이 하게 돼 있어요. 중앙당이 하는 게 아니라. 네. 서울시다 그러면 서울시당 위원장이 서울시에 있는 강남구청장, 뭐 서울시 의원 또 서울시 각구의 그 기초의원 노원구 의원 뭐 네네. 이런 공천 평가를 하고 또 이제 자격 심사를 하고 이제 공천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데 시도당 위원장 개인한테 준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 공천권을. 예. 네. 시당 위원장 스스로가 서울시장 후보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네. 이 평가를 하는 경우에 구청장 평가를 하는 경우에 줄 세우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것도 똑같은 비율로 뭐 컷오프도 있고 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당신은 컷오프에 집어넣지 않을 테니까 그 가지고 있는 조직을 나한테 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국회의원의 당원 조직보다는 구청장의 조직이 훨씬 강할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이제 각종 사회단체 교부금, 보조금 이런 걸 주면서 그 조직과 가까워지고 조직을 이제 양성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줄 세우기를 하게 되면은 공정한 경선이 당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겠죠. 시도당 안에서.
그 시스템으로 그게 이 견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제도적 정비를 해야 돼서 그러니까 제도 보완을 해야 돼서 그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 그랬더니 그냥 그 제 얘기는 듣지 않고 그냥 네. 아 대표가 공천권을 해소하려고 한다 네, 이렇게 이제 막 나가더라고요. 그랬죠. 그렇게 부안해동 하셨다고요? 오늘 잘하면 너 죽겠다 여기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말이죠. 이제 그 국회의원이나 그 지역구의 네. 지역위원장이 네. 사실상 시의원, 구의원 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역구가 네. 한 구에 하나 있을 경우에는 그 구청장까지 네. 다 공천권을 행사하던 것을 이걸 이제 시도당으로 가져와서 보다 더 투명하게 뭐 정말 뭐 누구한테 밉보이면은 재미가 없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네. 이제 후보를 선정할 수 있게끔 해야 그렇게 되는 혁신하겠다라는 예, 예. 취지였죠. 그렇죠. 예. 네. 네. 근데 이제 취지는 제가 들어도 뭐 좋은 것 같긴 네, 하지만 네. 실제로 그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 시도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은 그분들의 어떤 선이나 인성에 맡겨야 될 수밖에 없는. 예.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그 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 네. 그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시도당으로 하여금 그 진도가 나가게 해달라라고 이제 막 우기는 경우여서 예. 이제 그건 제가 당 대표가 아니라 법률가의 눈으로 보더라도 이건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광진의 지역구 위원장이신 네, 우리 네. 추미애 대표님도 기득권을 내놓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네. 서울시당에다가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예. 이건 사실 진짜 예. 잘 보면 아시겠지만은 네. 그 지역위원장이 갑이 되고 네. 나머지가 을이 되는 이런 네. 구조를 없애자는 취지에서 네. 굉장히 좋은 네. 혁신의 네. 그 취지예요. 근데 이제 네. 그걸 구체적으로 틀을 만들지 못했는데 그 틀을 만들겠다 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반발을 네. 부른 부분들이 네.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대표님 이제 착하시네. 네. 이 말씀 들어보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기고 싶죠? 아닙니다. 아직도? 저는 갑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당에서 뼈를 묻을 생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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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그럼 보십시오. 마지막 하나만 저는 네, 더 하고 네. 저는 제 발로 네. 나가겠습니다. 네. 삭제하러. 네. 저 금방 PC방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네. 우리 네. 인희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서울시장에 나간다는 얘기를 제가 첩보를 또 접했어요. 네. 그리고 막 사정없이 댓글을 남겼거든요. 왜 그러십니까, 진짜 대표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왜 나가시면 안 돼요? 아니 이제 인희 정부 살려야지. 아니, 자기 정치할 때 아니잖아. 아니 서울시장 나가면 죽어 이니 정부가? 아니 그 대표님만한 분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당 대표를 지켜주시라. 그럼요. 어떻게? 아니 저렇게 댓글을 많이 달고도 당 대표 자리에 있어달라 그러는 거 뭐예요? 안 나가시죠? 네? 서울시장. 서울시장 안 나가냐고요? 네. 그 제가 그런 질문하면 네. 그 저기 제 본능이 나와요. 책상을 친다든가 벌떡 일어나서 나간다든가. 그 지금 무한히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수준 안 되는 질문을 하다니. 예. 그래. 괜찮아 내 뒤엔 인희 정부가 있으니까. 악플러들이 있는 거 아니야? 니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출마는 하시는 걸로 봐야겠네. 또 댓글 달겠다고. 네. 혹시 우리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 우리 국민들한테 네. 여당 대표로서 바라신 점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것도 하나 좀 여쭙고 싶은 게요. 얼마 네. 전에 저기 그 강북의 박용진 네. 의원 네. 음식이 부실하다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많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분들이 네. 아니 어떻게 표현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면서 네. 굉장히 좀 분노하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문 대통령 지지자분들의 그 열성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여쭙고 싶어요. 이건 너무 민감한 질문이다. 하나도 안 민감해요. 그래요? 그 박용진 의원은 이게 청와대를 맛집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 거기 가면 청와대 메뉴가 아주 특별한 게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옛날에는 송로버섯도 나오고 샥스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예. 네. 그 박용진 의원의 잘못이 아니에요. 예. 그 기대를 높여놓은 그 박근혜 그
정부의 잘못 때문에. 네. 근데 곰탕이 참 맛있었어요. 고소하고. 네. 네. 그래서 그 곰탕 나오기 직전에 그 반찬을 사진으로 찍어서 너무 빨리 올리는 바람에 네. 오해를 야기한 건데 뭐 애교로 봐주세요. 네. 아니 근데 이제 그 전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분들이 네.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좀 뭐랄까 상당히 네. 문재인 대통령에게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은 앞장서서 길을 트시고 막 이렇게 제거를 해버리시고 뭐 그러는 네. 부분들. 쉽게 얘기하면은 커뮤니티 상에서는 제 표현이 아닙니다. 네. 뭐 문슬림이다 뭐 이런 표현들. 네. 오 최욱 씨. 문슬림. 뭘 최욱 씨야? 오 표현 센데 오늘. 내가 한 게 아니야. 문슬림. 예. 자 적어놓고. 아니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그게 네. 결국 대통령에게 그 뭐 좀 배타적인 이미지만 씌운다. 뭐 그런 지적도 나오고 뭐 그거는 과거 이른바 문자 행동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쌓여왔던 것들인데 그 야,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너무 민감한 질문이다. 그러니까 그런 걸 물어봐야지. 아니 왜 민감해요 도대체?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촛불을 한두 번도 아니고 그 10월 27일부터 그 탄핵 되고 네. 또 헌법재판소 재판 잘하라고까지 들고 네. 그것도 1,700만 명이 들었다 하는 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20주 가까이. 예. 20초? 20주. 20주. 대표님 웃기고 싶으세요? 근데 그분들 마음이 뭐냐면 이 정부가 마지막 기회 같다. 이 정부도 실패하면 나 대한민국 떠날 수도 있다. 맞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정부는 꼭 지키고 성공을 시켜내고 싶고 그래야 내 미래가 있고 내 삶이 달라진다. 내가 이제 한번 걸어볼게, 믿음을 한번 줘볼게 이런 거예요. 예. 옛날에는 내 이해관계에 따라서 대통령을 지지하기도 했다가 또 지지를 철회하기도 했는데 네. 지금은 내가 좀 손해봐도 지금 내가 좀 기다려야지. 그래 나한테는 해롭지만 전반적으로 보니까 잘 하려고 해. 그게 이해가 돼. 네. 이런 거에 꼭꼭 참아주는 거예요. 뭐 만사가 다 형통이고 만사 잘 돼서가 아니고 네. 지금 좀 어렵지만은 기다려줄게. 예. 그런 게 있는 거죠. 뭔가 작은 거라도 꼬투리 주고 뭐 하면은 나도 이렇게 꾹꾹 참는데 왜 정치 현장에 있는 사람이 그것도 못 참아? 막 그런 화가 막 나는 거죠. 저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해요. 한편으로는 든든하시지만 네. 한편으로는 좀 두렵기도 하시겠다, 그죠? 아니 하나도 안 두렵고요. 그래요? 네,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런 마음이구나. 그런 거죠. 무겁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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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현답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문에. 대표님은 제가 좋은가 봐요. 네. 어떻게 다음에 대통령 한번 시켜드릴까요? 댓글 달아서 기대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네. 하시고 싶은 말씀도 더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 또 네. 저희들도 궁금한 게 많지만 또 시간도 생각보다 많이 지나고 또 기다리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서 오늘은 요 정도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닿으면 네. 한 번 더 모실 것 같은데 뭐 끝으로 혹시 우리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오늘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악플러 하나 잡아내셨어요. 벌레 하나 잡았어요. 네. 또 댓글 자진 삭제도 해주겠다고 하고 큰 소득입니다. 예. 어쨌든 새로운 대한민국의 그 길을 국민이 열어주셨습니다. 아마 이때쯤이면 그 촛불 전국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그 4분 오열이 됐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단일 대우로 분열 없이 가게 해주신 것이고 또 정권 교체 이후에도 촛불 혁명의 완수를 위해서 한 길로 가라라고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찬 투정마저도 참지 못하겠다 그러시는 국민 마음을 잘 헤아려서 정말 우리가 가는 길이 멀고 험난해도 기다려 주시면 또 힘을 보태 주시면 그것을 희망으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님이셨습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